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귀농과 귀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귀농이라는 거는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오시는 거를 말하는 거고, 간단하게 말하면 귀촌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 살이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서 시골로 들어오시는 걸 이렇게 말하잖아요. 자, 귀농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위해서 농사라고 하는 그 농작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또 영리를 또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, 귀농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농협도 있고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사실 그 여기서 뭐 수십 년 뭐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도 있고, 주변에 저희 가깝게는 뭐 친인척들도 농사를, 큰아버지도 정말 수십 년 동안 3, 40년 동안 오이 농사 짓고 벼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게 농사는 정말 어려워요. 예. 왜냐면은 농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꼬박꼬박 다달이 월급 받는 그런 수익이 바로바로 예상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가끔가다 포천에도 보면은, 제가 또 최근에 갔다 왔지만 뭐 특용 작물들 있잖아요. 뭐 딸기 이런 작물들 선택해서 좀 고소득을 꾀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는데, 뭐 사실상 이제 아무런 거 없이도 다 빚을 얻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,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막연한 뭐 이렇게 희망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검토를 해보고,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서 귀농 귀촌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뻔한 얘기죠, 저도. 그렇지만 이제 그 귀농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덜컥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막 받고 한다면은, 받고 난 이후에도 사실 그 받은 그 지원금이라든지 혜택 받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묶일 염려가 많아요. 다른 걸 아예 못해요, 사실은. 내가 지원받은 그 사업 정책과 지원금에 관련된 해당 관련된 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현실인데, 그게 쉽냐고요, 어디. 그러니까 귀농을 하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,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를 잘 졌다 치더라도 사실상 그걸 팔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게 또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적당한 평수에서 적당한 양으로는 승부가 안 나요.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1000평? 1000평 가지고는 먹고 살기 쉽지가 않아요. 엄청나게 방대한 그 토지에서 꽤 큰 어떤 소득을 올려야지만이 그나마 이제 계산이 나올 정도. 뭐 이제 그런 영상들가 너무 흔해 빠졌잖아요.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그런 소식을, 귀농 빚쟁이라는 말도 있고, 아마도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 빚만 지고 진짜 실패하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는 뭐 상경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그런데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예전에는 뭐 농장 크게 하셨는데 뭐 양계장도 하고 뭐 엄청나게 뭐 소도 키우고 막 다, 저 어렸을 땐 그 과정을 봤지만 결국 지은 거는 이제 사료값하고 뭐 빚이 어마어마했어요. 그래서 결국 농장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농장의 시설물 다 고물상 넘기고,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. 2, 3학년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, 참 평생을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가 사업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또 하셨지는 않았겠지만 잘 안 되셔가지고 또 결국은 빚만 지고 다 빚잔치로 해서 재산을 거의 날려먹었다 할 정도로. 근데 그게
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도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저도 나이가 젊잖아요. 40대 중반인데 놀라셨다고요? 네. 힘들어요. 농사는. 제가 지금 주말 농장을 이렇게 116평을 하고 있는데 왕산 딸기를 저는 이렇게 좀 키우고 있어요. 이제 메인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딸기들이 잘 크고 성장했는데,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. 다 저희 아버지의 그 예를 좀 말씀드렸지만, 잘 되면 뭔가 더 이렇게 확장하고 막 세력을 키워보려고 그 마음에 그 불타오르는 의욕과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하다가 빚져가지고 잘 되면 상관없는데 또 그게 안 돼. 잘 다 엎어져 먹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왕산 딸기가 조금 이제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도 벌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설계가 막 되니까 이제 막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. 막 땅을 더 알아볼까, 빚을 져서 뭔가 대출. 저도 이런데. 그러니까는 정말 저는 요즘에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느끼는 게, 정말 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. 네? 어쨌든 귀농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자기 인생을 걸고 할 정도가 아니면은 섣불리 덤볐다가는 정말 그 노예 같은 빚쟁이의 삶, 그곳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심사숙고하시고, 난 정말 자신 있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좀 그렇게 그거를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땅을 함부로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. 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물정 모른다고 하죠. 뭐 결국 또 정부라는 것이 되게도 편협적이고 되게도 뭐라 해야 되나, 이렇게 편향적인 느낌이 있어요. 이 우리가 토지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. 그리고 객관적이지가 못하고 되게 주관적이에요. 파는 사람 마음, 사는 사람 마음, 그리고 그 토지에 관련된 감정을 정말 아무리 감정을 정확하게 매긴다 할지라도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잘못 사셔가지고 평생 그 토지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어마하게 많고 허다하게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든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귀농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. 정말 쎄빠지게 고생할 지옥문이 열렸다 할 정도로 귀농이라는 거는 정말 섣불리 도전할 것이 아닙니다. 네. 저의 뭐 좀 일방적인 주장이지만, 저는 그렇게 좀 귀농하신 분들 좀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, 또 귀촌 관련돼서 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, 제가 시골살이나 마찬가지죠. 포천이 시골이잖아요. 네? 근데 약간 도시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, 뭐 고속도로 가고 뭐 여기서 2-3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뭐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는 건 3-40분? 서울 거리가 한 40분이면 나가요. 사실은 잠실까지. 잠실이래. 저 어디야? 강변. 네, 롯데타워 있는 그 근처 있잖아요. 네,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40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데, 의정부는 뭐 한 10분이면 가고요. 네, 그 정도로 이제 뭐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농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귀촌을 할 때는 저같이 이런 정도의 그 거리에서의 귀촌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나 우리 막 가격을 막 생각해서 토지를 싸게 나온 땅들 있잖아요. 뭐 강원도 지명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, 서울 기준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막 행성,
그다음에 저기 뭐 멀리 있는 전라도 막 해남 뭐 하여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리산 막 그런 막 그런 데로 들어가시는 거는 정말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. 예. 아, 자연인 프로그램 보시잖아요. 우리가 자연인을 참 보면은 특히 남자들은 그 삶을 얼마나 동경해요. 저도 그래서 그 프로 되게 즐겨봤지만, 그러나 이게 조금 막상 지나고 살다 보면은 야,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, 타잔처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. 그러나 이게 한 달을 살아보자. 한 달을 도시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가 거기 길들여졌기 때문에 핸드폰도 안 터져요. 핸드폰 통화하려면 막 나와야 돼. 아니면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. 진짜 그래요. 강원도 같은데 철원은 핸드폰이 안 돼요. 먹통이에요, 먹통. 어떻게 군사시설 막 그런 관련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비도 안 떠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귀촌이라는 거는 정말 편의시설,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가까운 좀 이렇게 수도권,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좀, 제가 이제 수도권 쪽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예, 여기 포천 안에서도 사실 도찐 개찐이잖아요. 사실은 여기서 뭐 저희 동네 안에서 또 외곽으로 나가면 좀 더 시골인데, 여기서 그 외곽으로 만약에 제가 그 주말 농장이라든지 토지를 만약에 구입을 해서 거기 정착을 해서 주말 농장을 꾸몄다 하면은 저 이런 식으로 맨날 영상 찍고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토지가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히 도외지 사람들, 도시 사람들이 토지를 한때 싸게 샀어요. 막 평당 뭐 몇만 원에 사가지고 그에 뭐 한 수십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매물로 나오는 것들 꽤 많은데, 그걸 어떻게 하냐? 디스코나 땅이야.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시세를 얼마에 주고 사는지 다 나와요, 정보가. 네? 그리고 토지 관련된 구입할 때 그 주의사항도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거 함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초보자들 괜히 덤볐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비틀려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농 귀촌 할 때 그 자리, 지역,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 얼마나 검토할 게 많고, 그리고 생돈을 잘못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말 작은 소형 토지를 원해서 이렇게, 제가 지금 여기 위치한 지역은 11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입니다. 근데 여기다가 저도 나름대로 뭐 제 영상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. 6천 몇 개예요. 거의 7천, 이제 동영상이 7,000개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는 거는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찍을 게 너무 많고, 지금은 요즘 좀 자제해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접근성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이후로 뭐 길이 있는지, 토지가 가격이 적정한지, 뭐 이렇게 또 토지 크기, 이 땅 크기에 대해 관련된 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116평을 아무것도 없는 호화발판에다가 이 시설, 비닐하우스며 뭐 농자재 관련된 건 사실 당근마켓부터 해서 실제로 쿠팡으로 산 것도 많고, 당근마켓이 제일 많긴 많죠. 정말 쉽게 요즘엔 당근마켓으로 원하는 걸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것만 미니멀하게, 소박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. 우리가 막 튜닝 막 하다가도 나중에 순정,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또 그걸 즐기잖아요. 또 매니아들은 순정이 좋다고 해서.
그런 것 같이 너무 막 이게 막 하다 보면 짐이 그냥 산더미가 돼 버려가지고 농장이 그냥 막말로 말해서 개판이 돼 버려. 그냥 너무 많은 거야 집기가. 이게 무슨 뭐 한 사람 살림이 이게 보통만 저도 진짜 할 말이 없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씩 원래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던 걸 팔기도 다시 되팔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, 간소하고 간편하게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크기가 만약에 혼자 하실 거라면 가족 안 도와주고 100평 전후가 좋은 거 같아서 200평도 커요. 나중에 여기다가 뭐 그런 분들도 봤어요. 친구들끼리 땅을 같이 공동으로 지분을 해서 이렇게 산 분들이 있어요. 친구들끼리 1000평 넘게 다 구해요. 다 나이 50 넘어가지고 거의 60 다 되셔가지고 그 힘든 거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풀 깎아야지 와가지고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막 친구들 벌써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생활을 원했었다가 이제 일거리 치워버리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시골 살다 보면 뭐 시골 텃세, 또 주변 내 농지와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웃과의 그런 상린 관계 잘 지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내 맘 같지가 않아요. 네.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농이라는 거, 귀촌이라는 거는 꿈 같은 것만은 아니다. 제가 지금 행복해 보이죠? 네. 이렇게 영상 찍고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이런 지금 귀농귀촌을 실제로 몸으로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전 만족해요. 근데 제 마음이 점점 커지려고 하는 거를 저도 되게 억누르고 사실 많은 또 이렇게 또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 조사도 막 다니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. 자, 근데 이런 것의 에너지를 소비하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말 이건 보통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. 이 계약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. 한번 계약이 돼서 거래를 해서 뭐 내 땅 만들고 이런 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함정도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정말 이렇게 경험으로 겪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구체적인 어떤 얘기도 한 것 같지만 전체적 포괄적으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신중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돈이 만약에 부족해서 멀리 간다 절대로 반대합니다. 절대로 네버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100% 다 사고 나서 후회합니다. 네. 만약에 비싼데 돈이 없다 그럼 기다리세요. 차라리 아니면 하지마. 임대로 뭐 어디 뭐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해소를 시키세요. 그거 너무 막 소유욕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거를 내 손에 넣지 않고는 못 베겨가지고 그냥 막 무리해가지고 대출받고.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? 지금 5% 후반대인데 또 고금리 지금 또 예고가 돼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이게 지금은 그냥 엎드려서 바짝 엎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움직이면은 생돈 날리기 참 좋을 때예요.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그런,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은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.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내 마음이 다 잡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와 비슷한, 또 저보다 이제 고수들은 말 잘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의 고견을 또 참고해 보시고,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직업이 뭐 그냥 사업가예요. 저도 작은 또 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또 취미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 접근성이 일단 제일 좋아야 됩니다. 자,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좀 긴 얘기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셔서 또 행복한 주말 농장, 귀촌, 귀농
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